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한반도 뉴스는 단순한 긴장 고조가 아닙니다. 한국이 단독 변수에서 전략적 중심축으로 올라선 순간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기면서 말이죠. 언뜻 보면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누가 중심인가를 거의 자동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의 전략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억제대화 전략 균형이 설계되는지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끝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비핵화 논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니라 상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의 프레임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탄두를 약 50기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수량적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비핵화가 외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핵 상태를 영구적이고 불가역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비핵화 논쟁 자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근본적인 외교 논리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통적 시각이라면 이런 북핵 강화 선언은 한국에게 위협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 비용 구조는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를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적 억제 능력, 한미 확장 억제 협력, 동맹 연합 방어 체계, 다양한 대화 채널과 외교 옵션, 이 4개를 동시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 국가입니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는 단순한 연례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억제력을 확립하고 동맹 대응을 연합체계로 굳히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훈련의 강도와 내용을 미국과 조율하며 억제체계의 실제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핵 연구선언이 한국 전략을 강화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핵 위협이 생기면 한국은 방어 자원을 모으고 국제 압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패트리어사드 등 다층 미사일 방어, 한미 확장 억제, 정책 및 전략 자산 공유, 사이버 전자전 우주 감시 자산, 이 모든 것을 오늘의 억제 체계의 일부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동맹과 억제 협의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자산은 전략적 실행 능력입니다. 즉, 억제의 실현은 단순 경고나 외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행동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핵을 불가역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한국은 손 놓고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언은 한국이 억제 능력을 재확인하는 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이 영구화되는 상황에서도 억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자이며 그 유지 능력 자체가 국제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선언 하나가 단순한 뉴스보다 훨씬 큰 이유는 이 선언이 국제 외교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조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정치적 선택지의 영역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동맹체계의 신뢰, 중국-러시아 관계, 일본의 입장, 국제 핵 확산 질서 모두 연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 외교 테이블에서 단순히 변수가 아니라 중요한 균형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는 억제 능력 동맹 조율 능력 협상 채널의 확장 옵션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북핵 문제의 절차적 해결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 연구 선언은 비핵화를 벗어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억제와 외교의 기준점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입니다. 이 한 줄은 단순한 이슈 질문이 아니라 한국 전략의 정체성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확장 억제는 단순히 미국이 도와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전략 폭격기 전개, 핵 잠수함 기항, 연합작전 계획 공유, 해구산 재래식 미사일 방어 통합,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제도적 협의체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며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을 고정하면 한국은 억제를 고정합니다. 북한의 연구 선언은 확장 억제의 상시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억제는 공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실시간 감시 정찰 자산, 해상 공중지상 연합 전력을 이미 구축해왔습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약 50기 수준으로 추정된다면 그 핵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동반합니다. 억제는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북핵 연구선언이 한국 전략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러시아와의 전략 연계,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이 네 축이 얽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연구하면 미국은 동맹 신뢰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맹의 핵심은 한국입니다. 중국도 한반도 불안정이 과도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위기는 미군 존재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핵 연구선언은 미중 모두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시킵니다. 북한이 조건을 높일수록 한국의 관리 능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북한이 긴장을 고정하려 할수록 한국은 안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의 기준점입니다.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국제 언론이 한반도를 다룰 때 한국을 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억제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 것, 외교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 국내 전략 합의를 유지할 것. 가장 중요한 건 국내 합의입니다. 북핵이 영구화되는 순간 한국 내부가 분열되면 억제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안보 전략의 큰 틀에서는 동맹과 억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연속성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결론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연구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전략의 약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을 국제 억제 구조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입니다. 북한이 핵을 규정하면 한국은 억제를 제도화합니다. 북한이 조건을 걸면 한국은 전략을 정교화합니다. 북한이 긴장을 올리면 한국은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의 구조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